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본 순간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는 배신자였고 우정이라 믿었던 친구는 제 모든 걸 훔치러 온 불청객이었습니다. 올해로 55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는 누구처럼 대단히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하면서도 속은 다정한 사람이었고, 아이들은 저를 많이 닮아 조용하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은 분명한 아이들입니다. 고단해도 행복한 일상을 살아온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까지 파란만장할 거라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도 학교 보내고 커피 한 잔 내리면서 창문을 여는 평범한 아침들이 쌓이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갔죠. 그런데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아무리 평온하고 단조롭게 살아도 아주 작은 균열 하나에 인해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에게 그 변화의 시작은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수정이의 짧은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 간식 챙기고 밀린 집안일 하면서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원래 오후 4시 반이면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습니다. 창문을 여니 가을 바람이 참 선선했죠. 그런 평범한 오후, 제 휴대폰에서 띵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아, 나 수정이야. 기억나? 처음엔 순간 착각인가 싶었어요. 이름 3글자를 보는 순간 한동안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기억 속 수정이는 늘 밝고 멋진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정말 단숨에 친해졌어요. 저는 소심하고 조용했지만 수정이는 어디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늘 주목받는 아이였어요. 그런 수정이가 저와 잘 맞았던 건 아마 저희 둘 다 서로의 깊은 마음을 알아보는 감이 있어서였겠죠. 그 시절 학교 복도 한 귀퉁이에서 별것도 아닌 걸로 어깨를 맞대고 속삭이던 추억, 서로의 도시락을 나누고 시험날이면 어깨를 토닥이며 시험 공부, 성적표 걱정을 나누던 그때로 잠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거나 속상할 땐 수정이는 꼭 밤에라도 전화해서 야, 너 괜찮아. 다 들어줄게. 한마디면 마음이 다 풀어졌거든요. 문자를 주고받으니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금세 옛날 감정이 살아나더군요. 서로의 근황을 묻다 보니 수정이가 뭔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미란아, 혹시 시간 되면 브런치 하면서 얼굴 볼래?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라 괜스레 화장을 짓게 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도 골랐습니다. 그날 아침엔 괜히 설레서 아이들 등굣길에서도 자꾸 미소가 났어요. 브런치 카페에서 만난 수정이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멋진 스타일이 돋보였어요. 옛날처럼 세련되고 아주 미세한 피로감이 눈매에 남아 있었지만 미소 자체는 똑같았습니다. 둘이 마주 앉자 자연스럽게 예전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사소한 얘기, 첫사랑 때 남자의 얘기, 졸업 여행 간 얘기, 교복,
단추 풀던 장난, 이런 것들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꼬리를 물었죠. 수정이는 예전처럼 금방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도가 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서로 오랜 얘기로 기쁨을 나누다가 대화가 조금 깊어지면서 수정이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어요.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던 수정이는 사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경제적 착취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폭언, 외도, 이혼. 그리고 그 결과 남은 건 빚뿐이라며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반지하 월세방에서 겨우 숨만 붙이고 살아. 앞으로 빚도 많고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한치 앞도 안 보여. 정말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날도 많았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얹힌 돌덩이처럼 무거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잘난 친구가 이렇게 무너진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내 얘기도 다 들어줄 자신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수정이는 울먹이면서도 미란아, 역시 너밖에 없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에 오히려 제 마음이 찡했어요. 간단히 식사만 하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헤어지는 길도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진한 연결감이랄까.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정말 절실하게 누군가와 밝은 시간도 어둠도 함께 나누고 싶은 욕망이 저를 감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때론 새벽 2시에도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해줬죠. 수정이는 저에게 자주 집에서 밥을 해먹자거나 애들을 데리고 소풍도 가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편하고 다투는 날엔 새벽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힘겨운 일이 있으면 저는 제일 먼저 수정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둘만의 비밀 카톡방이 생기고 어느새 새벽마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며칠을 끙끙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더니 수정이가 뜨끈한 죽과 감기약, 꿀물 한 컵을 한가득 들고 나타났어요. 너 감기라며? 남편이 바쁘다더니 애들도 못 돌볼 것 같아서 왔어. 정말 고마웠죠. 며칠 동안 와서 살림을 도와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녁이면 제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갔어요. 그 밤 부엌에서 죽을 데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도 되나 싶은 생각에 짧게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점점 더 친밀해질수록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먼저 안부를 묻게 되었죠. 남편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저를 보고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수정이를 낯설어 했지만 워낙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이라 점차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곧잘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정이가 미란아, 이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근처로 집을 구했어. 잘 됐다, 그치? 하길래 저는 오, 정말 잘 됐네.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겠다. 하고 고마움에 웃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수정이는 집 가까이 이사와서 훨씬 자주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집안일 할 때 같이 수다 떨다가
종종 같이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셨죠. 가끔은 가족들 모두 모여 와인도 한 잔 마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수정이, 이모가 집의 일상 멤버가 된 것처럼 친근하게 생각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조심스러웠다가 점차 친구이자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하게 되었죠. 수정이는 제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색깔, 음악 취향까지 하나하나 기억해서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나 시부모님 때문에 속상함을 털어놓으면 미라나, 넌 정말 참아가며 잘하고 있잖아. 남편분은 솔직히 무뚝뚝하긴 하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 마. 이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 앞에서 제가 속상함에 털어놓은 이야기를 실수를 듣꺼내며 제가 친구한테 남편과 시댁 험담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남편과 이상한 시선을 주고받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에이, 뭐 친구니까 다 이해해야지 싶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제 기우라고. 오랜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다 보니 더 의지하고 싶은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지만 확신으로 돌아서는 순간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수정이가 어느 날 딱히 볼 일도 없으면서 제 남편이 일하는 회사나 그 분야에 대해 계속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미라나, 요즘 남편 사업 어때? 투자 같은 건 어떻게 알아보시지? 그런 질문이 처음에는 친구니까 안부 차원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자세해지고 구체적으로 깊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우리 애들이 학원 간 사이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남아서 집안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란이 외롭지 말라고 남아있는 거야. 너 심심하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까 봐.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남편 들어올 시간이면 괜히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그가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짙어졌어요. 친구와 가족 사이에 있을 법하지 않은 미묘한 시선들이 많이 적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없을 때 남편이랑만 뭔가 대화가 더 진행됐다는 걸 슬쩍 내비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취미라든지 어릴 적 일화라든지 심지어 우리 집 안 경제 사정까지 묻고 떠보는 내용이 늘어났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수정이와 우리 남편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수정이가 세상에. 그런데 남편분은 진짜 멋있으세요. 어쩜 성격도 그렇게 자상하신지. 아, 미란이 정말 복도 많다. 정말 부러워요. 다음 생에는 저도 이렇게 멋진 남자랑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남편 앞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쑥스러워서 헛웃음을 지었지만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쭈뼛하는 걸 느꼈어요. 이게 과연 친구끼리 할 말일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라는 게 잔잔히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며 며칠 집을 비웠던 주였어요. 그 주 내내 수정이는 실제로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약간 두통이 왔던 날,
방에서 쉬려고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뭔가 쿡쿡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일어나 슬며시 다가갔더니 수정이가 남편의 서재문을 열어뒀고 책상 위에 있는 서류나 봉투, 심지어 남편 노트북까지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거기서 뭐해? 깜짝 놀란 수정이는 그냥 정리 좀 도와주려고. 여긴 복잡해 보이더라. 이렇게 둘러댔지만 누가 봐도 정리와는 관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직감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친구를 괜히 의심하는 건가? 저 자신을 탓하고 아무 일 없는 척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꿈만 꿨고 전혀 편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상황이 터진 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불안해서 남편의 서재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잠시 메일함을 살피던 중 충격적인 메일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요유. 보낸 사람은 수정이.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어요. 야릇한 언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첨부 파일로는 호텔방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끌어안고 키스하고 심지어 침대에 함께 누워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어떻게 호흡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온몸에 진땀이 났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마지막에는 미란이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나만 믿어.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종이컵에 찬물을 따라 마셨어요. 현실이란 게 이렇게 허망하게 깨질 수 있다니.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애써 쥐고 지켜온 일상이 단 몇 장의 사진과 한 줄의 메일로 산산조각 나버리다니요. 다음 날 아침, 별다른 생각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잘 나오질 않았지만, 여보, 오늘 빨리 들어와 줘. 꼭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저는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지고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 자리에 한참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입을 열었죠.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고 울며 따지니 남편은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며 무릎 꿇고 울며 사과를 했습니다.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몇 번이나 만났냐는 언제부터였냐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우는 그에게 저는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죠. 처음에는 눈물도 안 나고 손발도 안 떨리는 것처럼 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분노가 터지고 배신감에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이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 내 지난 수년이 왜 이렇게 우스워진 건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자신을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저앉거나 또 다시 속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제 자존심을 생각하면 두 사람에 대한 미련은 더 남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증거 전부, 사진, 이메일, 문자 기록, 그리고 남편과 수정이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모아 정리해서 법적으로 대처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으며 저는 다시는 저 자신을 속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간녀 소송 자료를 내밀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받고 또 참혹하게 무너진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수정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풀죽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정이는 처음엔 그냥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젠 뭐, 다 알 거 다 알았겠지. 타들어가는 마음을 쥐고 저는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난 내가 정말 힘든 줄만 알았어. 너한테 잘해준 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 그러자 그녀는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절 보더니 넌 모든 걸 가졌잖아. 좋은 집, 자상한 남편, 무난한 아이들 나는 왜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넌 잘 사는지 이해 못했어. 갖고 싶었어. 내 인생을. 고등학생 때는 내가 너보다 예쁘고 공부도 잘했는데 지금은 결혼 한 번으로 서로 상황이 바뀐 것 같아서 억울했어. 그래서 내 인생을 다 빼앗아 보고 싶어. 조금만 더 늦게 알았으면 다 뺏을 수 있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우정, 동정, 후회, 그런 모든 게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나는 널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내가 내 친절을, 오래된 우정을 이렇게 짓밟은 걸 반드시 대가로 치를 거야.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길로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제출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수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그냥 넘어가 주길 호소했지만 저는 마음을 다 잡고 선처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되돌려 받고 싶었습니다. 그깟 상간녀 딱지와 위자료 정도는 지금까지 제가 겪은 고통과 상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 수정이는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고 더불어 함께 연락하면 동창들과 그녀의 지인들에게도 수정이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잃게 되었습니다. 참 씁쓸하지만 그게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결국 이혼했습니다. 제가 원한 대로 깨진 신뢰에서는 더 이상 회복이란 게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남편은 많이 울었고 후회도 했지만 이미 접점이 사라진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혼자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초반엔 불안함, 두려움, 슬픔 같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부모를 잃은 상실감에 힘들어했고
저도 밤마다 자꾸만 내 잘못은 없었나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조금씩 덮어주더군요. 작은 것도 스스로 해내는 기쁨. 아이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다니며 하루 경비를 아껴 사는 소박한 재미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한동안 고민하다 저는 오래된 꿈이었던 디저트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뚝딱뚝딱 작은 주방에서 빵 냄새를 풍기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힘들었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 내리는 것 같았고 조금씩 웃음도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는 동네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찾아와 여기 케이크 진짜 맛있다며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감 시간에 한 손님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하며 선한 인상을 가진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성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메리카노 한 잔과 마들렌만 주문하고 가시는 손님이었는데 종종 인사말을 나누다가는 시시콜콜한 일상, 그리고 가끔은 제 힘든 심정까지 다 들어주셨죠. 처음엔 다시 상처받을 게 두려워 마음을 여는 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분의 아무데가 없는 따뜻한 배려와 인정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가끔 퇴근길에 남은 쿠키를 아이들 먹으라고 챙겨주시기도 하고 오늘 가게 힘들진 않았냐며 진심으로 묻고 걱정도 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런 나날이 쌓이면서 저 역시 조금씩 삶에 대한 힘이 생기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변화를 느끼는지 전에 없이 엄마를 웃겨주려 노력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의 웃음 덕분에 지난 시간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번 무너진 뒤에도 다시 세우는 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좋은 인연, 좋은 사람들이 주는 무게가 언제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저 스스로를 존중하며 가족들과 하루하루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쯤에서 맺고 싶네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리고 어딘가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선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친절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배신으로 없던 사람이 된 것 같은 순간에도 내 안의 단단한 마음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가장 어두운 그림자 아래 홀로 있다 느껴도 결국 그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 누구라도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용기라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디 당신의 앞날엔 진실된 다정함만 남기를 응원합니다.